운전할 때 클렉슨 울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왠지 시끄럽고 미안해서 잘 안 누르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경적을 안 울렸다가 사고가 났다면요. 이 사소한 빵깡 소리 하나가 교통사고 책임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했는지 실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 한번 빠져들어 보시죠. 여러분이 운전 중입니다. 나는 내 차선 잘 지키면서 가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어떤 차가 중앙선을 휙 넘어와서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당연히 이건 100% 저쪽 잘못짓이 쉽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법원의 판단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A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한적한 가을날이었어요. A씨는 편도 1차선짜리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하고 있었죠. 길이 좁긴 했지만 A씨는 자기 차선을 딱 지키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쪽 커브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 한 대가 중앙선을 쓱 넘어오더니 그대로 A씨 차를 향해 돌진하는 겁니다. 피할 새도 없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두 차는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죠.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상대방이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을 펼칩니다. A씨가 경적을 안 울려서 사고가 난 거다. 그러니까 A씨도 책임져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양쪽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A씨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으니 당연히 100% 저쪽 잘못이다 이거고, 상대방은 아니다. 구불구불한 길에서 경적도 안 울리고 중앙선에 너무 바짝 붙어서 운전한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맞선 거죠. 이 억울한 싸움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이건 모든 운전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까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첫 번째, 경적을 울려야 할 의무는 언제 생기는가? 법원은 그냥 산길이라고 무조건 빵빵거릴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앞이 안 보여서 반대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구간, 예를 들어 아주 심한 커브길이나 언덕 꼭대기 같은 곳에서만 경적을 울릴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앙선에 바짝 붙어서 운전한 거? 이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니, 편도 1차선 도로가 원래 좁잖아요. 내 차선 안에서만 달리고 있다면 그게 중앙선 쪽이든 갓길 쪽이든 그건 운전자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판단이 정말 핵심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적으로 달려들 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 있는 모든 차가 법을 어길 거라고 가정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누가 마음 편하게 운전대를 잡겠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A씨는 잘못이 없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 중앙선 가까이 운전한 것만으로는 A씨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드디어 A씨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왜 보험사나 법원은 그렇게까지 10%, 20% 이런 과실 비율을 따지는 걸까요? 바로 과실상계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 원칙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돈 문제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과실상계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너도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네가 받을 돈에서 그만큼 깎을게. 바로 이겁니다. 사고가 나면 법원이 양쪽의 잘못이 몇 대 몇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배상금을 정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손해액이 1,000만 원인데 나한테 과실이 20%가 잡혔다? 그럼 200만 원이 깎여서 80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10%의 과실이라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 경적, 언제 울리고 또 언제는 절대 울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경적을 울리세요 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급커브길, 아니면 터널 입구처럼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곳들이죠. 이런 데서 경적 안 울리다가 사고가 나면 그게 바로 내 잘못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아무 때나 막 울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주택가에서 계속 빵빵거리거나 화난다고 보복성으로 빵! 길게 누르는 거, 이런 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심야에 계속 울리는 것도 법규 위반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싹 정리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운전자가 되기 위해 머릿속에 꼭 새겨둬야 할 핵심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인데 정말 위험한 생각 3가지입니다. 첫째, 난 내 차선으로 가니까 100% 안전해. 아니죠. 오늘 봤잖아요. 위험 구간에서 경적을 울려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한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산길에서 경적 울리는 건 시끄럽고 민폐야. 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안전을 위한 의무이자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셋째, 에이, 살짝 긁힌 건데 그냥 가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 순간 뺑소니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일단 멈춘다. 블랙박스부터 확보한다. 그리고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특히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예방 차원에서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는 경적을 습관처럼 쓰는 겁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안전신호니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경적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다음에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하실 때 커브를 만나기 전에 가볍게 빵 하고 경적을 울려보세요. 어쩌면 그 짧은 소리 하나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